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이달 이 10월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단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한낮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기에 그만 아니겠어요? 어쩐지 날씨 탓이었네요. 저는 저답지 않게 운동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던데 네. 저는 며칠 못 가서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이경림 씨처럼 운동을 시작했다가 바로 포기하는 분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좀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요? 네. 일단 우리 근육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달리기보다는 빠르게 걷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가볍게 산책하듯 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근력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근력 운동 강도도 서서히 높여 나간다면 길게 꾸준히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괜찮은 날씨일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부쩍 아침 저녁으로 더 쌀쌀해졌는데 한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4.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22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남아있고요. 아침까지 충남 북부 지역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괌 북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이번 주 후반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오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지만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천안 19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 당진 19도, 태안 21도, 보령 22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글날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또 문화예술의 달 아니겠어요? 네. 예,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충남 홍성에 있는 충남도청사에서 기록으로 보는 충남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청이 탄생된 지가 1896년이라고 해요. 네. 벌써 120여 년이 지난 셈인데요. 현재는 볼 수 없었던 근대 행정 장비와 또 공주와 대전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자료, 사진들, 유물 134점이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또다시 홍성으로 옮긴 충남도청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사진사연 주제, 그래서 가족 여러분이 이 문화예술과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사연 주제, 감성을 느껴요. 문화예술의 향기로 정했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는 평소에 문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아이와 함께 주변에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을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관 가끔 가고요.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음악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들을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서 언제든지 문화예술의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두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음악당과 수목원 그리고 미술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전 둔산 대공원을 다녀왔고요. 또 도심 속에서 유럽의 향기, 프랑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프랑스 문화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죠. 문화의 달을 맞아 도심 속 가까이에 있는 전시관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국화단의 거목 이응로 미술관에서 그의 삶과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밭수목관과 어우러져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하시기도 좋고 최대 규모의 1,300점이 넘는 수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응로 화백이 유학했던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프랑스 문화원도 있습니다. 홍차와 쿠키를 프랑스식으로 맛보며 이국적인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죠. 지금 아트 투어 출발합니다. 엑스포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공연장과 미술관, 수목원이 모여있는 대전 둔산대공원. 사색하기 좋은 가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 아트 투어를 즐기기에 그만인 곳입니다. 예술의 세계에 빠지고 싶어라. 10월 문화예술의 달을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 매일같이 전시와 공연 열리는 엑스포 시민공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술의 세계에 함께 빠져보시죠. 넓은 공원 주변으로는 다양한 예술 공간이 있고 야외 조각 작품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느긋하게 산책하며 감상하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넓은 공원에서 저의 선택은 바로 이응로 미술관. 한국화단의 거목인 이응로 선생의 삶과 예술 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응로 미술관이 대전에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아직도 안 와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응로 미술관은 대전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 한밭수목관과 어우러져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하시기도 좋고 최대 규모의 1,300점이 넘는 수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연구와 전시 등을 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거 건축물을 설계한 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네, 이응로 미술관은 딱 오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응로 작품인 목숨 수를 모티브로 해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로랑 보두eng이 설계한 미술관인데요.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힐링의 공간으로도 좋고 이것들이 작품과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형태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추상으로 유명한 구암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고 건축학적으로 재해석한 이응로 미술관. 전국의 건축학도들이 찾아오는 건축물입니다. 1층 상설 전시실에는 이응로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선생은 21살에 처음 화단에 데뷔한 뒤 작고하시기 전까지 쉼없이 예술원을 불태웠습니다. 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네, 오랫동안 하셨고요. 1904년도에 이제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셔서 80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이제 배운 지필목을 가지고 문인 화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58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셔가지고 한지와 먹을 이용해서 문자 추상이라는 그 이응로만의 새로운 어떤 그런 작품 세계를 구축하셨고요. 프랑스로 건너간 이응로 화백은 동양화와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른 독창적인 화풍으로 유럽에서 주목받았는데요. 고대 상형 문자를 연상시키는 그의 서예 추상은 이후 문자 추상과 군상 연작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뭐 구성이라고 돼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뭐 군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구성과 군상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을 보실 때 그 여백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동양 화가로서의 어떤 기본 베이스로 돼 있는 작가이니까 그런 좀 재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열정을 화폭에 담아냈던 이응로 화백. 그를 담고자 애쓰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다른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기엔 미술관 나들이가 딱이더라고요. 대전 시민들의 모습을 3D 프린팅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이영로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겠죠. 이영로 화백이 활동했던 프랑스의 향기를 대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 프랑스 문화원인데요.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어를 교육하고 프랑스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큰 창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이국적이네요. 그렇죠. 여기 원래 예.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공장인데 저희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 고쳐가지고 내부에서 그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네. 과거 고무통을 만들던 공장의 뼈대를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리모델링했는데요. 지붕이 높아 2층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죠. 2층 책장에는 프랑스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원서부터 프랑스와 관련된 한국어 서적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책들이 쫙 진열돼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책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책들을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책들. 1층은 카페이자 갤러리이고 때로는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소모임까지 있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공연들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이 뭐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프랑스 문화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 수제 과자입니다. 버터를 녹이고 밀가루를 푼 다음 아몬드를 올려 구워냅니다. 매일매일 굽는 과자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 갓 구워낸 과자와 프랑스 홍차로 분위기 좀 내볼까요? 붉은 빛으로 진하게 우러낸 홍차 한 잔, 맛도 향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얇고 바삭바삭한 과자 트위를 한 입 깨물면 이곳이 마치 파리의 어느 카페같이 느껴집니다. 야, c'est délicieux. 맛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프랑스 문화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갓 구워낸 프랑스 수제 쿠키 그리고 프랑스 홍차를 맛보니까요. 마치 파리의 카페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창밖으로 지금 샌드강이 쫙 흐르고 있고요. 에펠탑 개성문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저기는 샹젤리제 거리인가요?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낭만이 흐르는 계절 가을 감성을 예술로 물들여보면 어떨까요? 예술원을 불태웠던 화가의 작품을 통해 영감을 얻어보고요. 이국적인 전시와 책 그리고 차 한 잔으로 도심 속 유럽을 느껴봐도 좋겠습니다. 감성 충만한 가을을 원하신다면 아트투어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언제 가도 참 좋은 대전 둔산대공원과 그리고 프랑스 문화원을 다녀왔는데 네. 특히 그 이응로 미술관은 건축물부터 참 아름다워서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영로 미술관은 한국 화단의 거목이죠. 이영로 선생의 삶과 그리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기획 전시들, 또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니까요. 대전의 둔산대공원에 걸음하시는 분들, 나들이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이응로 화백이 활동했던 곳이 또 프랑스였잖아요. 또 대전에도 이런 프랑스 문화원이 있네요.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 프랑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요? 네, 폐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대전 석교동에 만들어졌는데요. 카페이자 갤러리이고 또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연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대전에서 또 프랑스의 문화 또 이국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왠지 그 문화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 문화라는 거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또 우리가 항상 숨쉬고 있는 공기처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감성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모든 것은 이렇게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가을 이 문화예술의 향기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앞서 이 프랑스 문화원에서 오 샹젤리에 이렇게 부르면서 네. 예, 박창희 리포터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왠지 오늘 아침엔 퀴즈 몽주르 하면서 예, 불어로 좀 전해주시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럼요. 즐기는 퀴즈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오늘도 몽주르 하면서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절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24절기 중 추분과 상강 사이의 절기로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이며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처서, 2번 백로, 3번 한로. 네. 앞서 저희가 여러 번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이 절기 예, 앞서 뭐 봉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면 뭐 할로 네, 할로 예, 이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인사 방법들이 있지만요. 오늘 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8일 오늘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선택 다 하셨나요? 그럼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한로가 정답이었습니다. 한로는 양력으로는 10월 8일경이며 음력으로는 9월의 절기로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한 직전의 시기입니다. 네.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로에 찬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또 날씨가 쾌청하기 때문에 네.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에 오래되고 희소 가치가 있어서 수집이나 감상의 대상이 되는 희귀한 옛 물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폐물, 2번 골동품, 3번 고물. 네. 이거 수집하는 분들도 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 골똘히 생각하실 필요 전혀 골똘히 없네요. 생각을 하시면. 그냥 네. 답이 보입니다. 네, 예. 오래된 물건이기는 하지만요.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골동품이 정답이었습니다. 골동품은 희소 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오래된 기물 또는 서화 등의 미술품을 뜻하는 말로 조선시대에는 주로 고동이라 불렸으며 현재는 고미술품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시대 감각을 잃은 무딘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골동품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요즘 편리함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OX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일회용 콘택트 렌즈는 일반 쓰레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야 될지 네. 아니면 콘택트 렌즈 워낙 작은 거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사실 뭐 어떤 변기라든지 네. 그냥 세면대에 무심코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될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OX 문제. 오늘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이고요. 일반 콘택트 렌즈, 일회용 콘택트 렌즈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다른 플라스틱과 달리 렌즈의 성분상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환경으로 다시 유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기나 세면대에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심코 이 변기나 세면대에 버린 일회용 이렇게 콘택트 렌즈가 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콘택트 렌즈는 꼭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죠? 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겨적과에 속하는 짙은 녹색 채소로 녹색 꽃 양배추라고도 불리며 항산화 물질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서양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양배추의 변종인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브로콜리, 2번 시금치, 3번 아티초크. 네. 우리가 스테이크 이렇게 먹을 때 그럼요. 꼭 이게 조금씩 네, 이렇게 옆에 조금씩 나오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두 분은 뭐 스테이크 별로 안 먹어봤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많이 못 먹어봐서 네. 아니, 뭐 어렴풋이.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를 먹을 때 옆에 조금씩 이게 네. 나오고요. 숲에도 또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녹색 양홍배추, 녹색 꽃 양배추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브로콜리였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C가 레몬의 2배로 감기 예방 그리고 피부 건강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네. 네, 이 브로콜리를 고르실 때는 이 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있고 중간 부분이 좀 볼록하게 된 모양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또 삶아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줄기 먼저 담그셔야 비타민C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에 재앙과 근심, 걱정에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전화위복, 2번 전전긍긍, 3번 인과응보.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 다 맞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 틀렸다 하는 분들, 예, 저희 대전 MBC 042330에 땡땡땡땡으로 네. 전화 주세요. 예.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자,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전화위복이 정답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261번님 그리고 4670번님 한 분 더 3343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 예, 박정희 리포터가 함께 했는데요.
제가 보통 우리 리포터들 나오면 네. 예, 꼭 이렇게 나가서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가실 때 네. 그 노래를 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네, 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봉주르 오 샹젤리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이 완연한 가을 날씨에 여기저기 나들이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가는 곳마다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국화, 단풍, 갈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가을 정원인데요. 특히 이 카메라 셔터 몇 번이면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습지 순천만에 가을이 깃들었습니다. 가을 낭만의 대명사 갈대밭과 국가정원도 가을 옷으로 곱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 남자의 고단함을 풀어줄 이 환경, 이 분위기, 이 정치,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정원을 느껴볼까 합니다. 어서 가시죠. 가만, 고고. 가을인데 이런 사진 한 장 정도는 건져줘야겠죠. 당신의 인생샷이 기다리는 순천만의 가을 정원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선선한 바람 따라 걷기 좋은 이 계절, 순천만에 가면 이렇게 멋진 갈대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웰컴 투 순천만 월드. 이곳이 정말 자연 생태계의 습지 1호입니다. 네, 순천만. 개들도 엄청나게 많고 짱뚱어들이 지금 뭐 전부 다 이렇게 머리를 살짝 내놓고 애들 안녕. 나야 나. 오랜만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순천만 갈대군락. 이곳에서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율리아입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필링.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10월에 더 멋있을 오, 것 10월에 같아요. 더 멋있어요. 네. 크랩. 그래. 자연 생태 네네. 보는 게 좋다고 이런 거 잘 못 보니까. 오, 짱뚱어. 땅뚱어. 짱뚱어. 아, 알았어요. 어. 짱뚱어. 예, 잡아서 막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국 음식 제일 좋아요. 그냥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습지에 갈 때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멋있어요. 초가을 순천만 갈대의 노래가 더 멋스럽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가을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정열의 붉은 정원, 칠면초 덕분입니다. 일단은 뭐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노을도 좋고. 더군다나 이 함초 칠면초 색깔이 너무 또 아름답고. 네. 그 위에 백로가 나르면 너무너무 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사진 작가들 사이에선 가을 핫플로 통하는 순천만 칠면초 정원. 1년의 간절한 기다림이 멋진 한 컷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 웰컴 투 순천! 순천 정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입구는 이쪽입니다. 어서 가시죠. 가을의 상징 국화꽃을 중심으로 알록달록 가을빛으로 물든 순천만 국가정원. 올해는 가을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통해 정원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올 가을 이곳 정원의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동문하고 서문하고 아예 다르게 연출을 했거든요. 네. 여기 현재 있는 서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네. 진행을 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따라 들어오면서부터 동화책이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엔 여기 캠핑카 위에서 네네. 고래, 하늘에 떠 있는 이야, 고래도 보고 상상 속의 네, 나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여기 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에 가면은 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동화책이 실제로 꽂혀져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이야기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정원 동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반기는 그림 같은 정원. 이럴 때 필요한 건 딱 하나죠. 남는 건 사진 아니겠습니까? 남는 건 사진. 아, 꽃밭. 누가 꽃인지, 누가 사람인지 알 수가 없구려. 아하하. 사진 잘 찍는 방법 어디 없나? 아, 참.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진 전문가십니까? 취미로 하다가 네네.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인스타에 팔로워도 많아지고. 인별그램의 스타 순천 청년 정희주 씨를 소개합니다. 인상 좋은 이 청년의 실력 궁금하시다고요? SNS 세대의 젊은 감각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저도 같이 좀 껴도 돼요? 요런 느낌으로 그냥 뭐 찰칵. 자꾸 뒤에 가지 마세요. 얼굴 작아지시려고. 장난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 장을 찰칵 찍었다면 네. 좋아요. 그 혹시 남자친구분들 무조건 앞에 가주세요. 여자친구보다. 무조건. 네. 그런 줄 매너. 손의 감각을 믿는 거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상 사진이라 하면 한 100장 정도를 찍어가지고 그냥 건져내면 된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확률상. 그렇죠. 확률상. 이분 믿어도 될까요? 선생님이 선호하는 여기에서 꿀팁. 우선 네. 프레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저희가 액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처럼 여기서 이제 찍어지면 할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제가 찍어드릴까요? 오, 그래요? 네. 45도 위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동문의 가을 정원으로 떠나볼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원의 문과 마주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한 단어. 들어가시죠. 좋네, 좋아. 여기가 바로 추억의 장소입니다. 올가을 동문 정원의 주제는 고향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 이곳에서 소녀 시절로 추억 여행 중인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로우 있잖아요. 오케이. 인스타 SNS. 오케이. 우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오케이, 시켜주세요. 기가 미국에서 난리가 나. 천천히 액션. 이렇게. 그렇죠. 좀 나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네네네. 살짝 한 발씩 떨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우와. 손만 잡고 그리고 정면 저 보세요. 네, 저를 보고. 자, 하나, 둘, 셋. 저도 한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기념이 저 방송국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희주 씨의 감성이 담긴 정원에서의 인연은 하나, 둘, 셋. 이런 멋진 한 컷이 됐군요. 이게 세계적으로 네네. 어디를 가서 이거를 홍보를 해도 네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죠. 매 계절마다 콘셉트가 바뀌는 국가 정원. 덕분에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사진도 달라집니다. 하나는 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 왔는데 네. 두루미와 함께. 요건 지금 이게 어떻게? 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은 앞에서 찍으시면 사람은 앞에서. 그래야지 그렇죠.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날개가 됐어요. 오, 이거 보세요. 제가 날개를 달았어요. 센스 찾으셨네요. 저도 네. 몰랐는데 이거. 야, 10포인트네. 네. 날개 포인트. 적어놔야겠네. 네, 여기 국가 정원들이 정말 각 나라마다 여행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꼭 찍어야 돼요, 이거. 이거요? 네네네. 예전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많이 봤어요. 짜잔, 분홍 콘셉트카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그건 배신이죠. 배신. 야, 진짜. 부끄럽다. 원래 인스타 스타 되시려면 네네. 인별 스타 되시려면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돼요. 야, 물 억새 바치래요. 가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찾은 다음 코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드디어 사랑이 뿅뿅뿅. 사랑이 뿅뿅뿅. 사랑의 하. 이거만 보지 마시고 네. 여기 보셔야죠. 이게 진짜인데. 오! 메타세콰이아. 네, 여기가 이제 국가정원이면 꼭 오셔야 되는. 여기 이제 국가정원만의 매력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스들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 찍기 정말 좋거든요. 우와. 커플이 이제 예를 들어 국가정원 왔는데 좀 네. 싸울 것 같다. 아. 그럼 바로 여기 와야 돼. 아니. 바로. 일단 앉으면 바로 사랑.
서 있기만 해도 사랑이 샘솟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메타 세콰이어 길 위엔 이런 사진 포인트가 많습니다. 오, 야, 네, 살짝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이 빨간색이 정말 사진은 정말 좋아서. 빨간색을 좋아하시네요. 빨간색, 분홍색 이런 거. 아 근데 사진 찍으실 때 네네. 팁이에요. 빨간색 계통. 사진 정말 잘 나옵니다. 레트로 감성의 한 컷. 이런 사진에도 공식이 있다는데요. 우선은 몸을 크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작을 이렇게 뛰면 동작이 크게 안 나와서 네네. 안 이쁘고, 그리고 다리도 네네. 그냥 낮더라도 다리를 넓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미리 그냥 동작 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또 하나의 인생샷 탄생. 한 장이지만 그 당시의 여행의 기억이 다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순천에서 이렇게 가이드 일을 하면서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간혹 이제 사진 보고 그때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이거든요. 네. 사진 한 장의 힘을 느끼게 해줄 가을 정원의 마지막 코스는요. 핑크빛 바람의 유혹, 핑크뮬리 정원입니다. 꽃을 앞에 두고 뒤에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은은하게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핑크뮬리와 한 몸이 돼 만드는 한 컷.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인생샷이 탄생했을까요? 네, 인생샷 인정. 우리 추억 속에 저장. 이 가을 추억을 찾아 떠난 정원 여행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인생 사진 한 컷. 여러분도 아름다운 순천 정원에서 당신의 가을을 멋지게 저장해 보세요. 네, 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순천만 가을 정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 갈대로만 유명한 곳인 줄 알았는데 오색 빛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이 동화처럼 꾸며놓은 공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겠고 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초가집 주변에서는 옛 추억을 떠올려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천만 국가 정원은요, 이 계절별로 풍경도 달라지고요, 또 시간 여행, 나라별로 여행도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 포토존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온 가족 함께 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가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맛집 탐방 아니겠습니까?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오래된 단골 맛집들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사라진 경우 참 당황스럽고 아쉽기만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래도록 가업을 잇는 가게에는 그 30년 이상 된 가게에게는 100년 가게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100년의 맛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곳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고요? 오늘 맛집 탐방 갈 거거든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야? 없어졌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에? 뭐야? 여기도 안 해? 아니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긴요. 여기로 가셔야죠. 나라에서도 인정한 100년 고장 맛집. 음식을 향한 소신 있는 고집으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맛집. 맛과 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100년 가게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잠깐만요. 평범한 식당은 아닌 듯하죠. 과연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머! 어디서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지? 사장님 이거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기는요? 지금 빵 냄새죠. 빵이요? 달달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이곳은요. 빵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사장님의 경력은 무려 20년 이상. 1974년 사하구의 첫 번째 빵집으로 문을 연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까지 가게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의 자신 있는 해답. 그래서 일단 맛부터 봤습니다. 맛있다. 사부님, 오늘부터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주력빵이 뭐예요? 통팥빵하고 크림빵. 통팥빵하고 크림빵요? 너무 약간 노멀한 평범한 메뉴네요. 그러니까 메뉴는 평범한데 이제 저희 통팥빵이나 크림빵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한 40년 전부터 그 배합 그대로 해가지고 팥 직접 끓이고 그다음에 크림도 직접 끓이고 해서 그거를 많은 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다 사람의 손을 거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어휴, 팔 아파. 어휴, 보기만 해도 제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있기에 더욱 맛있는 빵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미리 만들어둔 크림을 빵에 채워 넣어보는데요. 이곳의 대표빵인 크림빵에는 더 많은 크림을 넣기 위해 이렇게 빵 반죽을 갈라놓은 게 포인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죠? 앞으로 100년이 기대되는 이 빵집의 대표 메뉴 제가 한번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통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이게 직접 만드니까 이거 딱 그 수제 팥 딱 그 맛 그대로인데 너무 많이 안 달고요. 지금 보시면 팥 알갱이가 조금씩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씹는 식감도 있고 맛있네요. 이어서 크림빵도 맛을 봤는데요. 빵 속을 가득 채운 꾸덕한 크림 맛에 미소가 절로 나더라고요. 앞으로의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빵이라는 게 끝이 없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 재료들도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고 또 계속 이어오는 제품들은 그대로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한 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허이 100년 가셔야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두 번째 오늘 가게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거를 파는 가게예요? 저희 가게는 바로 힘과 활기를 드리는 붕장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대표 명물이자 힘의 원천 붕장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구멍가게를 이어받아 지금의 장어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사장님의 노하우로 지금은 붕장어계의 달인이 되셨다네요. 와, 엄청 힘이 센데. 어머머머머머. 제가요? 일단 사장님의 지시대로 잡아는 보는데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화이팅! 저게 보기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못해. 본격적으로 사장님의 손질법을 배워보는데요. 사장님, 저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셨다고요? 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태어났으면 힘이 없어서 칼을 못 잡고 3살 때부터 칼을 갖고 놀았고. 유쾌하신 사장님의 장어 손질은 지금부터입니다. 맛있는 붕장어회를 만나려면 기름기를 제거하는 게 핵심인데요. 가장 먼저 장어를 잘게 썰어준 다음 여러 번의 헹군 작업을 거쳐 특수 제작한 기계에서 장어 기름과 물기를 싹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붕장어회 완성입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 여 사장님의 긴급 SOS에 제가 출동했습니다. 네, 사장님. 뭐 도와드릴까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오늘은 네. 국찜을 끓여볼 거예요. 국찜이요? 네네. 국찜이 뭐예요? 이 모든 재료를 넣고 이 지금 기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좀 보양식을 한번 끓여볼까 해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기력을 살려주는 보양식 국찜을 만들어 보는데요. 각종 재료에 붕장어를 넣어 끓여내는 육수. 이 육수가 완성되면 각종 채소와 나물을 아낌없이 넣어 다시 한번 푹
끓여줍니다. 저는 국찜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한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시집을 오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집은 짱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짱어를 가지고 내가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짱어를 매일매일 먹는 방법이래가 이걸 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꽈서 이렇게 국찜처럼 이렇게 국찜을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는 안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기력 충전에 그만이라는 맛있는 붕장어로 푸짐한 보양식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년 보장 맛집에 제가 또 한 상을 받아봤는데 일단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색깔 되게 진하다. 네,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초장입니다. 아, 장을 직접 담그세요, 집에서? 된장하고 고추장 집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사장님. 어사부님. 자,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네네. 사장님의 가르침대로 직접 만든 초고추장에 비벼 한 입에 쏙! 새콤달콤한 수제 양념에 아삭한 채소까지.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거기에 정성 가득한 국찜까지 호로록! 와, 사장님, 이 맛의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제가 음식을 하면 할수록 역시 음식은 정성이다. 그리고 직접 하는 손맛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을 사서도 쓸 수 있지만 굳이 저희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저희 맛이 또 저희만의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고장이 난 음식을 저희 손에 맞는 장으로 했을 때 고객분이 느끼는 그 감동이랄까 어떤 그 정성에 대한 반응해 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런 정성이 빠지면 음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정성과 또 내가 직접 우리 가족을 위해 차린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내 손으로 할 때 그 맛이 우러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는데 그럼 혹시 앞으로 우리 자녀분께도 가게를 지금은 가업이지만 또 다른 식구와 제가 하는 것처럼 배우면 또 그게 가족이 되는 거니까 또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오늘 보니까 조금 그거는 조금 어려울까요?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맛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맛집들. 그곳에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앞으로도 100년, 아니 1000년 만년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네, 2대에 걸쳐 맛을 이어나가는 빵집과 또 부산 기장의 명물 붕장어 전문점을 만나봤습니다. 네. 뭐 두 가게 모두 수십 년 전통 그대로 모두 이 수작업을 통해서 그 맛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100년 가게가 많아져서 그 옛맛을 고스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공기가 차츰 선선해지면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는 때를 뜻하는데요.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6.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글날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충남 북부 지역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현재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괌 북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이번 주 후반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오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 북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지만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천안 19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19도, 태안 21도, 보령 22도로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감성을 느껴요. 문화예술의 향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411번님, 주말에 백제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백제 유물 그리기 체험 부스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공주 밤빵도 사 먹고 꽃 구경도 하고 볼거리가 우와. 무척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 내년에 또 보자. 와, 너무 아름답네요. 그래요. 제65회 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네. 내년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네. 예. 5646번님, 홍성문화원에서 가수 임지훈 씨의 미니 콘서트가 열렸어요. 노래도 목소리도 굿. 50대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분 덕분에 귀 호강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가을 정취, 임지훈 씨의 목소리로 더욱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0587번님, 베트남 문화체험하고 왔습니다. 선상에서의 식사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관습과 일상생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베트남 문화체험. 예. 8304번님, 나에게 문화예술은 주로 가족 영화 보기인데요. 기생충, 엑시트, 힘을 내요 미스터리와 같은 영화 보면서 울기도 웃기도 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영화 자주 보시는군요. 네. 예. 멋지게 또 영화관 앞에서 사진 한 장 찰칵. 예. 네. 1675번님, 조형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따라쟁이 우리 아이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오감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네. 아이들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7471번님, 인삼축제 폐막식 다녀왔습니다. 인삼 꽃길도 걷고 튀김도 먹고 공연도 보고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나 즐거운 가을 저녁이었어요. 네, 저희 대전 MBC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인삼축제 폐막 행사 함께 했었는데 네. 그 현장을 다녀오셨군요. 예. 9928번님, 지난번 통기타 라이브 공연이 대전 은구비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통기타 연주와 노래, 가을 사랑처럼 제 맘의 울림이 컸습니다. 역시 가을에는 통기타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네. 멋지죠. 또 야외에서 듣는 이 통기타 그럼요. 소리가 매력적이죠. 예. 7077번님, 주말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도서관 다녀왔어요. 문화생활 멀지 않아요.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곳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영국의 위대한 첫 번째 교향곡이 11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대흥동 성당 100주년 기념전 100년의 시간이 31일까지 대전 창작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최동선 실내악단과 솔리스트 디바가 함께하는 신보성 춘향가가 11일 오후 5시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2019 숲속 힐링 음악회가 12일 낮 2시 장태산 휴양림 산림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제10회 유성 국화 전시회가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전 유림공원 주변에서 계속되고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느끼는 외암 민속마을 지풀 문화제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한글이 탄생한 지 573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뒤늦게 한글 공부와 문해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진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손글씨를 통해 한글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캘리그라피를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소개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죠. 네. 그래서 대전시가 화요일마다
대전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와 좋은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대전의 가을 모습을 석장 이상의 사진으로 참여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죠. 네, 그럼요. 대전투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 장소와 간략한 이유를 써서 28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진 보내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요, 예. 자,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더 쌀쌀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